근데 사실 여기는 딱 문제가 정해져 있어. 이 두 가지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앞에 내용이 더 어려워요. 앞에 넘겨봐요. 28쪽, 29쪽. 이거 하면 끝이에요? 이건 끝이에요. 예. 마지막 내용인데요.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아있네요. 23분 정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압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압력, 압력의 반대말은 뒷력이죠. 내가 네? 뭐가? 정답이고요. 뭐가? 압력의 반대말은 중력이에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다. 아니야, 제가요. TV 주사를 먹고 왔는데 몸살이 어쩌고 중력이 나왔어. 얼굴 완전 빨개. 술 마셨어. 딱 중요할 때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용어지 않아요. 자, 볼게요. 언니야 너 맞았어? 저 주사?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한 거야. 지금 중요하라고. 하세요. 바로 못하네요. 하세요. 자,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 압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압력이란 무엇인지 배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압력을 설명할 때 항상 드는 예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몸무게가 몇 뉴턴이냐면 선생님 몸무게는 588 뉴턴입니다. 58이에요? 뉴턴. 몸무게 8이요? 588. 네.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야 무게가 나옵니다. 9.8이요? 9.8로 나눠주면 되겠죠? 얼마 안 돼요. 조금 뺐습니다. 한 4kg 뺐어요. 계산하고 있다 또. 60kg. 중요한 건 60kg. 맞아요. 선생님이 그 60kg이라는 그 질량으로 즉 무게라고 칠게요 그냥. 3-4kg. 그 무게로 어떤 사람의 발을 밟습니다. 구두를 신고 발을 딱 밟아요. 구두를 신고 밟았을 때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똑바로 좀 보고 다녀요.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끝나요. 선생님이 구두를 안 신고요. 와이프의 하이힐을 신고요. 여기서 갑니다. 가요. 하다가 그 남자를 또 밟아요. 빡! 밟습니다. 진짜 돼.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야? 왜? 하이힐을 신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구두를 신고 밟았을 때랑 하이힐을 신고 밟았을 때 어떤 게 더 아파요? 하이. 훨씬 더 아픕니다. 아프다는 건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렇다면 하이힐과 구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면적 차이죠. 맞아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은 더 센 세다. 거죠. 자, 정리해볼게요. 압력은 뭐에는 반비례하냐? 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은 크죠.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은 크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똑같은 구두를 신고 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혼자서 밟았을 때랑 아니면 이만한 짐을 들고 가다가 뻑 밟았을 때랑 어떻게 더 아파요? 짐을 들고 갔을 때 더 아프죠. 그럼 선생님이 그냥 갔을 때랑 짐을 들었을 때는 무게 차이죠. 무게가 많을수록 압력은 더 세다는 얘기네. 그럼 무게가 많을수록 압력은 세니까 무슨 관계? 이거는 비례 관계. 무슨 샤르의 관계는 뭐야? 다시 말해서 무게에 대해서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압력은 면적분의 무게로 구할 수가 있어요. 면적분의 무게, 다른 말로는 넓이분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넓이분의 힘. 다시 말해서 좁은 면적에 힘을 많이 줄 때 엄청 압력이 세겠죠. 좁을수록 넓이가 좁을수록 압력은 세고 힘은 셀수록 압력이 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자, 힘의 단위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뉴턴입니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를 씁니다. 근데 뉴턴 말고요. 또 다른 무게 단위가 있는데 킬로그램에다가 선생님이 9.8 곱했죠. 9.8을 뭐라고 표현하냐? 힘, F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킬로그램 힘이라고 무게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센티미터를 넓이의 단위 쓸 수 있겠죠. 이걸 쓴다면 킬로그램 힘 퍼 제곱센티미터라고 압력의 단위를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왜 그래? 아니세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왜 대답을 거꾸로 해? 잘못 말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건 지금 장난기 때문에 평상시에 맨날 이렇게 말하지. 진짜 아닌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조합을 이렇게 조합한다면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도 압력의 단위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조합한다면 킬로그램 힘 퍼 제곱미터도 압력의 단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압력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험이 나오는데 스펀지에다가 3개의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습니다. 점점 커지냐? 자, 삼각 플라스크, 첫 번째 삼각 플라스크는 이렇게 면을 넓게 해서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렇게 세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세울 거예요. 세 번째는 거꾸로. 자, 여기는 물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 물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고요. 얘는 물이 꽉 차 있어요. 얘도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는 다 고무막이로 막혀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끔 A하고 B를 비교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무게가 무거울수록 압력이 세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B하고 C를 비교하면요. 면적. 그죠? 무게는 똑같죠.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플라스크가 제일 정성 같아요. 그걸 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건 A하고 B를 비교하고 B하고 C를 비교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압력과 무게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력과 면적은 반비례라는 사실을 요걸 가지고 알 수 있어요. A하고 C를 비교하면 뭘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A하고 C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무게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죠. 다른 게 두 개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 이 A, B를 비교하는 실험이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하나. 왜 그래? 이거 진짜 집중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ADHD. ADHD요. 말 정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 저희에서 과학생이에요. 그 뭐야? 뭔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네. 뭐예요? 이게 뭐예요? ADHD. 그럼 함부로 하지 마. 네. 그래서 이거까지 정리가 됐고요. 압력을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 자, 무게는 똑같다고 봤을 때 압력을 크게 하려면 면적을 작게 해야 돼요? 더 높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해야죠. 압력을 크게 하려면 면적을 작게 해야 돼요. 즉, 압력을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읽어볼게요. 얇은 종이에 쉽게 손을 베일 수가 있죠. 왜? 네. 얇으니까 압력이 크죠. 왜? 네. 면적이 좁으니까. 그다음에 스케이트 날 날카롭게 만드는 이유, 칼날을 날카롭게 만드는 이유, 못, 송곳, 앞점, 바늘, 빨대 한쪽을 이렇게 자르는 이유, 뾰족하게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 압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압력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작게 하려면 면적을 크게 넓혀야 되죠. 그래서 눈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설피라던가 아니면 보드나 스키 같은 것들도 넓게 해놨죠. 그래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는 바퀴가 4개인데 화물차는 바퀴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퀴가 많을수록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죠.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압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바퀴 수를 많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산음료 캔 바닥이 오목한 거 압니까? 탄산음료 캔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오목한 이유. 네. 오목하면 오목할수록 안 터져. 면적이 더 넓죠. 면적이 넓어지니까 압력은 작아지는 겁니다. 압력이 작으니까 잘 터지지 않는 거예요. 양을 적게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음 위를 걸어갈 때 깨질 위험이 있다면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죠. 깨지니까 엎드려서 기어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어차피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되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기체의 압력. 얘가 오늘은 환장하게 하죠. 왜냐면 이 기체의 압력 파트를 작년도 시험 문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연성인가 청학인가 그래요. 연성 청학이 있다는 거죠. 연성. 그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기체의 압력 되게 내용은 짧아요. 근데 여기에서 8문제를 했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중요합니다. 자, 29쪽에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체 압력을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압력을 높이려면 기체를 기체 압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이거를 풍선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풍선이 지금 하나도 안 부러져 있어요. 자, 하나도 안 부러져 있어도 이 안에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공기가 있죠. 약간 들어가 있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죠? 공기가 지금 하나, 두 개만큼의 공기가 들어가 있다 칩시다. 그럼 바깥에 기압은 항상 1기압이죠. 그런데 이 형태를 유지하는 건 이 두 개의 분자가 안에서 1기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내가 풍선을 더 분다. 공기를 더 넣는다. 자, 여기다 공기를 집어넣으면 풍선은 어떻게 됩니까? 커요. 커지죠? 왜 커집니까? 공기 분자. 공기 분자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공기를 더 넣으면 공기의 분자 수가 더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가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아지겠죠? 공기 분자가 더 많아지겠죠? 공기 분자가 많아지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왜? 또 이유가 있어요. 일단 분자가 많아지면 무조건 증가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기 분자가 많다는 건, 자, 기체는 에너지가 제일 많죠? 그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안쪽의 벽하고 충돌하겠죠? 맞습니까? 그겁니다. 공기 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안에서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합니다.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해요. 잘 봐요. 쾅. 얘가 받는 압력은 셀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이거보다. 쾅.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얘가 받는 압력은 더 세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안쪽이 받는 압력이 더 세지니까 지금은 바깥의 압력도 1기압, 안의 압력도 처음에 1기압이었는데 공기를 더 넣어주면 충돌을 더 많이 하니까 안의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의 압력이 1이 아니라 2기압으로 늘어났다 칩시다. 들어봐봐요. 풍선의 안쪽은 2기압인데 바깥은 1기압이야. 어떻게 될까요? 풍선의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의 압력이 똑같이 1기압으로 바뀔 때까지 늘어나요. 쫙 늘어납니다. 선생님, 조그만 게 2기압인데 이렇게 늘어나면 왜 1기압으로 바뀌죠? 자, 기압이라는 건 맞아요. 기체가 빵빵빵빵 때리면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좁은 공간에서는 충돌을 더 많이 하겠죠. 빵 충돌하겠죠. 근데 쭉 넓어지면은 그만큼 갈 길이 머니까 충돌을 더 적게 하겠죠. 적게 하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렵죠. 어려운 것 같다. 자, 어쨌든 공기 분자 이거 다시 한번 할게요. 공기 분자수 제가 공기를 더 불어넣어주면은 공기의 분자 수가 늘어나서 더 많이 충돌하니까 안쪽에 압력이 내부의 압력이 증가한다.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냥 공기 분자가 많아지니까 부피가 증가하지 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겁니다. 공기 분자수가 늘어나면은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고요.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 압력이 더 세지니까 안쪽에 압력이 세지니까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됩니까? 네. 요 전체 단계를 상상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네, 두 번째. 그럼 기체 압력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공기를 더 넣으면은 기체 압력이 높아져서 부피가 증가하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풍선의 온도를 높인다. 풍선의 온도를 높인다. 자, 이 풍선을 볼게요. 풍선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풍선이 있어요. 꽉 묶어놨습니다. 이 풍선 속에 분자가 4마리가 있어요. 잘 봐요. 분자가 운동을 하겠죠. 운동을 할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요. 화살표 그립니다. 물론 한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고 막 사방으로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 모습을 화살표로 그리는데 화살표의 길이가 뭘 의미하냐면 속도를 의미합니다. 뭐가? 화살표의 길이가. 얘는 길이가 짧죠.
그죠? 하지만 온도를 높이면 이 분자 입장에서 선생님 친구 여기 있어요. 복분자 입장에서 온도를 높여주면 나의 에너지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 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변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온도를 높이면 공기 분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분자가 분자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 에너지가 더 많아지니까. 그럼 봐봐요. 팡. 부딪혔던 놈이 아까는 지금 온도가 높아요. 팡.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칠판을 때리는 압력이 더 세다는 겁니다. 힘도 세졌고 속도도 더 빠르니까 힘이 세졌죠. 중요한 건 분자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충돌하는 빠르니까 횟수도 훨씬 더 많겠죠. 충돌을 더 많이 하겠죠. 팡. 그죠? 충돌도 많이 할 뿐더러 추가적으로 충돌하는 힘도 마찬가지로 세집니다. 왜? 속도가 빠르니까. 충돌 횟수도 많아지고 충돌하는 힘도 세지니까 당연히 안쪽의 압력이요. 세지겠죠. 그지? 압력이 세지겠네요. 안쪽의 압력이 세지니까 바깥으로 쭉 늘어나죠.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봐봐요. 이 온도를 높이는 건 샤를 법칙과 연결되죠. 온도를 높이면 풍선이 부피가 증가하는데 왜 증가하냐는 거예요. 풍선 속에 들어있는 공기들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만큼 충돌도 많이 하고 세게 부딪히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부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기체 압력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 온도를 높여주면 기체 압력이 높아지네요. 그죠? 세 번째, 풍선을 압력이 낮은 곳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뭐 기체 압력을 높이는 방법은 아니고요. 공기를 더 작은 용기에 담을 때, 자, 무슨 얘기냐? 어떤 기체 분자 4마리를 여기 커다란 풍선 속에 집어넣습니다. 4마리를. 그 다음에 또 기체 4마리를 이번에 조그만 풍선 속에 넣어놔요. 땅. 둘의 온도는 같습니다. 온도가 같다는 건 둘의 속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속도는 화살표의 길이가 있죠? 속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본다면 이 기체 분자들이 어디에서 더 많이 충돌할까요? B입니다. 왜? 용기가 작으니까. 그럼 B가 더 많이 충돌한다는 건 압력이 더 세다는 거죠. 그죠? 셉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B가 더 압력이 센 거예요. 즉, 얘를 큰 용기에 들어있던 기체를 작은 용기에 담게 되면 압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더 작은 용기에 담으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해됩니까? 자, 기체 압력 높이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공기를 더 넣으면 압력이 높아지고요. 온도를 높여주면 압력이 높아지고요. 공기를 작은 용기에 담으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요. 얘가 압력이 높아. 다시 배워볼게요. 여기에 4개의 분자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돌을 막 하겠죠. 그래서 현재 충돌을 막 하면서 압력을 만들고 있어. 안쪽에 압력이 얼마냐? 1기압이라는 압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밖에도 1이에요. 그러면 풍선은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다 무슨 짓을 하냐? 풍선의 온도를 높여줘요. 너 온도 높여줘보자. 온도를 높이면 풍선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이 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압력이 세지죠. 예를 들어서 압력이 2기압으로 빡 늘어났다고 봅시다. 그럼 풍선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늘어나죠. 이렇게 싹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늘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늘어날까? 그렇죠. 바깥과 압력이 계속? 아니에요. 바깥과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즉, 2기압이 얼마로 바뀔 때까지? 1기압으로 바뀔 때까지. 작은 용기에 들어있을 때는 2기압이었는데 큰 용기로 변하면서 1기압으로 바뀌죠. 방금 한 얘기입니다.
작은 용기에 있을 때는 압력이 센데 큰 용기가 되면은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부피를 크게 하면서 압력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누구랑 같게끔? 바깥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이해됩니까? 조금 어렵죠? 뭐 잘 한 번씩 1번, 2번, 3번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번외로 책에 나와 있는 거, 만약에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깥에도 1기압이고 안에도 1기압이었어요. 근데 이건 어디다 집어넣냐? 풍선을 가지고 우주로 나갑니다. 우주는요, 우주는 기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빵기압이에요. 안에는 몇 기압이? 1기압이죠. 그럼 풍선 어떻게 돼요? 터져요. 일단 늘어나겠죠. 언제까지? 바깥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그럼 0기압까지 작아지려면 무한히 커져야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풍선이 펑 터지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0기압은 좀 오바고요. 만약에 0.5기압인 곳으로 간다면 0.5기압인 곳으로 간다면 풍선은 늘어나다가 몇 기압이 됩니까? 0.5기압으로 같아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풍선을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29쪽에 메뉴에 봐봐요. 고무 풍선을 크게 하는 방법. 풍선 안에 공기를 더 불어넣으면 고무 풍선 커지죠. 상민아, 왜 커지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다시. 풍선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으면 왜 커집니까? 부피가. 이거요. 준비해요. 다 하나씩 시킬 거예요. 왜 커져요? 기체 문제수. 근자수가 많아지니까. 충돌했어. 충돌수가 많아지고 기체 압력. 압력이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부피가 네. 증가하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번에 온도를 높여볼 거예요. 다하나. 네. 풍선의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해요. 그죠? 네. 왜 증가합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충돌 수가 많아져서 충돌의 수가 많아집니까? 운동. 힘도 세지죠? 네. 충돌한 힘도 세집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부피가 커져요. 하나 빼먹었네요. 벽을 많이 밀어서. 압력이 세지니까. 네, 압력이 충돌을 많이 하고 힘을 세게 미니까 압력이 세지니까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압력이란 말을 빼먹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게 압력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압력이란 말 빼먹으면 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죠? 네. 안에 압력이 세지니까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거. 자, 세 번째. 풍선을 압력이 낮은 곳에 두면은 안에 압력은 높은데 바깥의 압력이 작으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오케이. 많이 시켜요. 29쪽의 문제 풀어봅시다.